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숙사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해온 고등학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내년부터는 선발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소수민족 탄압에 침묵하고 있는 아웅산 수치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자 광주시도 인권상과 명예시민증 박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금고 선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납치바늘을 삼킨 4살 여자 어린이가 경찰의 신속한 도움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목숨을 지켰습니다. 성적순으로 기숙사생을 선발해온 관행. 광주에서는 내년부터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까지 나서자 관행을 유지해온 학교들이 선발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 고등학교는 수십 년 동안 이어오던 기숙사생 선발 기준을 최근 바꿨습니다. 그동안에는 성적 위주로 입사생을 선발했는데 내년부터는 가정 형편과 통학거리, 학생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이제 학업 역량으로 해서 다 개정하고 공문에 의해서도 안내되고 다 깔끔하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공고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광주 지역 30개 학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개 학교가 성적순으로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소자를 선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해당 학교에 개선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편의시설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단지 성적순으로 명시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봤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조사 과정에서 기준을 바꿨고 공고를 받고도 버티던 4개 학교도 결국 성적순 기준을 포기했습니다. 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환경이라던가 뭐 이런 기타 요소들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오히려 그런 학생들한테 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선발 기준 변경에 맞춰 광주시 교육청은 기숙사를 모든 학생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이번 주말을 넘어 다음 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현대차와의 협상이 이번 주말 사이에도 결론 나긴 어렵다며 다음 주까지 협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협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마감 시한을 정해놨지만 현재로선 별 의미가 없다며 이제는 합의하거나 무산되거나 둘 중 하나로 결론 내릴 때라고 밝혔습니다. 쟁점에 대해서도 협상 진행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언론 보도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광주시가 사기 분양과 허위 광고로 인한 분양 임대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 4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늘 30일까지 조사에 나서 부동산 개발업 등록 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등록 업체가 부동산 개발업을 하거나 부동산 개발업체가 거짓 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지만 요즘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탄압에 침묵하면서 세계 각국 도시와 단체가 그녀에게 줬던 인권상과 명예시민권을 잇따라 박탈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도 명예시민 자격과 인권상을 박탈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가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역에게 줬던 최고 권위 인권상인 양심 대사상을 9년 만에 박탈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아웅산 수치가 한때 자신이 쟁취하려 싸웠던 가치들을 배신했다며 더는 인권 수호의 상징이 아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미얀마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가해진 미얀마 정부군의 학살 등 탄압에 아웅산 수치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영예를 거둬들인 건 처음이 아닙니다.
올 초 미국의 한 박물관도 폭력에 눈 감는 이에게 명예는 없다며 수치 여사에게 준 상을 취소했고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등도 명예 시민권을 잇따라 박탈했습니다. 수치 여사의 행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이 거세지며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도 난처해졌습니다. 광주 인권상과 광주 명예시민권 박탈을 고민하면서도 지금까지는 수치에게 로힝야족 탄압을 중단하라는 서한만 보내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웅산 수치 여사는 광주 인권상 제정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이 사실을 중시해서 빨리 이사회를 소집해서 지난해부터 수차례 이 문제를 제기해온 광주 지역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이번 과정을 계기로 로힝야족이 겪고 있는 탄압 현실이 더 많이 알려져서 인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주시는 국제 인권 전문가 등과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다음 달 광주시의회 안건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서한에 대한 반응을 좀 더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 광산구 금고 선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30년 만에 농협에서 KB국민은행으로 결정된 광주 광산구 금고 선정 과정에서 금고 선정 심의위원 명단이 KB국민은행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구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도 경찰의 내사와는 별도로 금고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특별 자체감사에 들어갔고 위법 행위가 드러나게 될 경우 형사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 지역 개인주택 10채 가운데 한 채 이상이 외지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2017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광주 지역 개인 보유주택 43만 4천 채 가운데 12.9%에 해당하는 5만 6천여 채가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의 주택을 보유한 외지인의 거주 지역은 나주와 담양, 화순 등의 순으로 광주 인근 시군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시가 광주형 지역화폐인 광주사랑 카드 상품권 운영사업자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광주은행을 선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열고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해 광주은행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제안서를 기초로 사업안을 마련해 사업 시행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광주사랑 카드 상품권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닌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소득 공제료가 높고 수수료가 낮은 지역 경제를 위한 카드 사업입니다. 네 살 어린이가 낚싯바늘을 삼켜서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위급한 상황. 아이는 울고 있고 도로는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부모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이때 한 경찰관이 구세주처럼 나타났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경찰 순찰차가 좁은 도심 골목을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어도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차가 막혀 신호를 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합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김태키 경위가 4살짜리 여자아이와 엄마를 태우고 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낚싯바늘을 삼킨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딸을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지만 수능 시험이 막 끝난 혼잡한 도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경찰차를 발견한 아이 아버지는 다급하게 차문을 두들겼고 경찰은 아이와 어머니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목에 걸린 바늘 때문에 숨을 헐떡이며 울고 있었고 아이를 안은 엄마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낚싯바늘이 안에 있고 입 앞에 입안 나와 있는 게 낚시실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빨리 가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후송해야 된다는 마음. 김경희의 도움을 받아 아이는 15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은 내시경을 동원해 수술을 한 끝에 다행히 목에서 낚싯바늘을 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빨리 가지 막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앞쪽에 경찰차가 가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또 하필이면 저 진짜 신이 도운 건지 그 신호에 딱 정차를 했어요.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했던 경찰관의 임무 수행이 한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켰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80대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9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임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81살 신모 씨와 심 씨의 부인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오래전부터 치매에 걸린 부인을 돌보던 심 씨가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훔치러 들어간 30대가 물건은 훔치지 못하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일자리를 알아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1시쯤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웨딩홀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32살 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사무실에 훔칠 것이 없자 컴퓨터를 켜 일자리를 검색해보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무등산 생태탐방 체험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호수 생태원 안에 개원한 무등산 생태탐방원에서는 체류형 생태관광과 환경교육,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일선 소방관과 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의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가 나타나는 비율이 주의보 발령 기준을 넘어섬에 따라 작년보다 2주 일찍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미접종자들에게는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은 물론 건강한 청소년과 성인도 감염 예방을 위해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료 접종 대상자 가운데 현재까지 어린이는 67%, 65세 이상 노인은 83%가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강진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주민들 집단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해 갈등을 풀었습니다. 대천동 인근 주민 2,700여 명은 광주 강진간 고속도로가 숭악초등학교를 비롯해 주변 마을과 너무 가까워서 소음과 분진 피해가 우려된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냈고 권익위 조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복개 방음터널 설치 등 주민들의 요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근처에 대규모 녹색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나주시는 산림청 바람길 숲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혁신도시 인근에 녹색 숲을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숲은 시유지와 국유지 등 80헥타르 규모로 조성되고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 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나주시는 내년 중으로 실시 설계를 마치고 오는 2021년까지 녹색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말인 오늘 구름만 많은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최저 기온은 4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4도 안팎에 머물겠고 일요일인 내일은 한낮 기온이 12도로 더 떨어지면서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밤부터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6.2도 보이고 있고요. 담양은 4.5도, 화수는 2.9도 보이는 가운데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가 14도, 장성 13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14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목포는 7도, 무안 4.7도, 영암은 2.3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곡성의 낮 기온은 14도, 구례는 15도,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오늘 서해상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더 따뜻한 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